다시 말하자면 이제 PA랑 PB의 대소관계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들아 PA랑 PB가 어떨 때를 기준으로 관찰을 하고 같을 때 기준으로 관찰을 해라. 그러면 같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보면은 A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가운데가 거리가 똑같을 때인 거죠. 그리고 한 요점 이렇게 똑같은 만큼 떨어져도 여기도 A랑 B랑 거리가 같은 점인 거죠. 얘네들의 자취방 정식을 구하는 경우는 이 수직 이등분선이 나와요.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가 무조건 똑같아요. 왜요? 하면은 따라서 이등변, 수직 이등분. 이 삼각형에서 꼭지 반에서 밑변에 손을 발을 내려서 꼭지점이다. 그러면 이거 이등변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얘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PA, PB 대소관계를 보고 싶은데 복잡해. 모르겠어. PA랑 PB가 어떨 때를 찾아야 하고 같을 때 두 점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자취는 따른 수직, 이등분선 이런 걸 알면 중등기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중학교 기하. 중등기가 마일 1A가 딱 0일 때가 중간이거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지금 점 P가 어디 위에 점이냐면요. 맞습니다. x, fx는 P라고 둘게요. 얘는 따라하세요. fx 위에 점.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그 수많은 P 점 P들 중 점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 중 A와의 B와의 거리가 같은 점은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 거리가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일 때가 거리가 같을 때고요. 그럼 그 왼쪽 오른쪽은 너네가 판단을 하면 돼. 예를 들면 요게 있다가 전부 다 똑같을 거야. A랑 존나 가깝잖아. 그치? 그럼 요 라인에 있으면 전부 다 어디에 가까운 상황이다. A에 가까운 상황이다 되는 거고. 요쪽에 있으면 누구에 가깝다? B에 가깝다. 요쪽에 있어도 누구에 가까울 것이다. B에 가깝다. 여기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 아래는 누가 가깝다? A가 가깝다가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구간을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면 요때 상황 1번 상황인 거예요. 같을 때는 크지 않은 값이니까 따라하세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를 2번으로 놔야 되고 이 거리를. 그리고 얘는 또 따로 가야 돼. 왜냐?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달라져요. x, fx, 이 fx가 얘를 fx로 쓰다가 얘를 fx로 쓰니까 다른 식이 들어가니까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구간이 몇 개? 4개의 구간으로 함수가 나와야 돼요. 구간 분할 함수가 돼요. 따라하세요. 구간 분할 함수의 미분간 함수. GX라고 부르고요. GX는 거리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도 너무 좋아요.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하면 되게 거리 제곱이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안 하고 G1부터 하겠습니다. G1, G2, G3, G4 되고 여기가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따라서 구간 분할 함수의 미분 가능성. 구간 분할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대입해서 어떻고? 같고. 미분하고 대입한 게 어떻다? 같다. 이거 아무 때나 쓰면 틀려요. 수는 언제 쓸 수 있는 거게? 이런. 이렇게. 자, 구간 분할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연속을 조사하고 싶어? 그럼 대입한 게 어떻다? 같다를 아무 때나 쓰면 틀려요. 이거 따라서 F1, F2가 연속일 때. 연속일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얘네가 연속이면 연속을 조사할 때 F가 X는 A에서 연속이다가 정확히는
F1, F2가 경계에서 연속이 돼요. X는 A에서 연속 이함수고 2년이란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랑 f1a는 f2a다가 동치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대입해서 같으면 뭐가 되는 거고? 연속. 이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얘가 거짓이면 그러니까 둘이 다르면 얘도 거짓해서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언제 쓸 수 있다고? 구간 분할하면서 연속조사 언제 쓸 수 있다고? 각각의 함수가 뭐일 때만? 연속이 보장된 애일 때만 이거 써야지. 보장 안 됐으면 이거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보장 안 됐으면 교과서의 가장 기본 개념으로 가야 돼. 따라하세요. 지점 연속. x는 a에서 연속의 조건이 뭔데? 좌극하는, 우극하는 함수값 그걸로 가셔야 돼요. 리미트에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조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뭐랑 동치가 되냐면 f1a랑 f2a가 같다. 그리고 f1'a랑 f2'a가 같다. 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따라하세요. f1, f2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저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로 구간 분할 함수를 만들어 놨다면 미분 가능성이랑 얘랑 동치야. 둘 다 만족하면 미분 가능이라고 말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닌 애가 껴있다고 치면 대입해서 하고 미분하고 대입해서 갖다 쓰면 돼야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야 돼. 미분 가능성 조사 어떻게 해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성 조사? 좌미는 우미. 좌미는 우미로 가야지. 써줄까? 자, 그걸 다 씁시다. 너네 모르면 모두 x는 a 연속이 둘 다 연속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만 연속인 것도 안 돼. 둘 다 연속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f가 x는 a 연속 교과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a-를 때 fx가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우극한이 존재하고 뭐도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어떻다? 같다. 이렇게 붙어. 이게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써요. 따라하세요. 좌우함이 같다.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근데 엄밀하게 따라서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모두 같다. 이게 원래 엄밀한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길잖아 외울 때. 그래서 따라하세요. 좌우함이 같다. 근데 이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다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2번 미분 가능성 조사할 때도요. F1, F2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네가 2면이었을 때 미분 가능하면 이긴 하지만 네가 2면이었을 때 네가 2면 내가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미분 가능성을 대입해서 갖고 미분하고 대입해서 같다.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써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F1, F2가 모두 X는 A에서 미분 가능 이지는 모두 미가는 아니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다르게 나와요. 안 나오거나 다르게 나오거나 보시면 돼. 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따라하세요. 좌미는 여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라하세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걸로 가면 돼요. 근데 너희가 풀 대부분의 문제는 좌미는 의미로 가야 될 거예요.
킬러급에서는 촤이 의미하기에 식이 너무 길어서 미분계수가 극한이 존재한다로 가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촤이 식으로 어떻게 쓰죠? 밑에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뭐분의 x 마이너스 a 분의 네, fx 마이너스 f이 극한식 따라하세요. 촤이가 존재하고 그 다음 밑에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따라하세요. f의 x는 a에서의 무미분계수 네. 얘도 따라하세요. 촤이가 존재하고 무미가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원래 엄밀하게 이런 거예요. 근데 외우기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외우는 거예요? 촤이는 무미라고 외우는 거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따라하세요. 구간분할함수의 연속조사. 네, 구간분할함수의 연속조사 방법. 대입해서 어떻다? 같다. 이걸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각각이 지정해서 얘네가 요 경계에서 뭐 하다면 연속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F1F2가 연속이잖아? 그럼 얘가 밑에 x가 a 마이너스를 할 때 fx는 a보다 조금 어떨 때래? 누구 써야 돼? F1 써야지. 근데 F1은 연속이라면 따라서 좌극하는 우극하는 함수값. 그래서 함수값 그냥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a 플러스 하면 여기는 f 누굴 써야 돼요? 근데 f2가 뭐라 하면 연속이라면 우극한 대신 그냥 뭐를 쓰는 게 더 편해요? 함수값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쓰셔야 돼요. 해야 되겠니? 이거를 모르면 너희가 문제를 막 풀게 돼요. 막 풀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아까 내가 구간분할 함수를 나타냈죠? 4개의 영역으로 나타낸다고 했어. 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 지점 다 구하래. 그러면 일단 미분 불가능이 의심되는 거 봐봐. 이 G는요. 따라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거든. 참고로 이제 1차 함수 위의 점들이라서 전부 다 2차 전부 2차로 나오거든. 계산해보면 너희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 그러면 G1, G2, G1부터 G4까지가 전부 다 각각의 경계들에서 뭐가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지? 그럼 따라서 대입해서 갖고 미분하고 대입해서 갖다. 네, 이걸로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의심되는 지점이 몇 개인데? 3개. 얘네들 4이. 얘네들 4이니까 x가 요 점인데만 의심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야, 이 점 어떻게 찾아요? 이거 식 알고 있지, 문제? 나와 있지? 수직 이등분선 내가 구하면 돼. 그럼 둘이 뭐 하나? 같다 하면 교점 나오잖아. 그게 뭐냐? 이 x좌표를 구해서 거기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식 나와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 내가 구해놨어. 나 많이 구한다면 둘이 뭐 하나? 같다 하면은 이 교점 나오겠죠? 여기 기준으로 이제 나뉘는 거니까 이 경계에서 이때 여기는 식이 바뀌니까 여기서 의심해야 돼요. 이럴 때 여기 세 개 지점을 의심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일단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니까 내가 굳이 안 할게. 수학은 이게 되네.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냥 넓이가 달라지는 넓이가 달라진다고요? 길이가? 달라질 때 어떻게 돼? 한 4개 4개? 잘못했어요. 제가 그거 잘못 했어. 푼 사람 손? 가운데 못 풀었어? 이거 구했어? 그럼 뭐 구했어? 이걸 못했어? 서현이는 어디까지 했거든? 여기 아예 안 풀었어? 아니면 어디까지 했어? 아예 몇 번 내렸어? 기준이? 아예 몇 번 내렸어? 하였는데? 어? 예전 프린터 때 풀었었어? 오늘은 아예 안 풀었어? 오늘만 다 풀었지? 네. 자, 얘는 얘들아 그러면 내가 식 하나만
야 2번이랑 3번 구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고 1번이랑 4번 구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거든? 그럼 내가 3, 4번씩 작성하는 것만 보여줄게. 3번, 4번. 자, 일단 수직 이등분성부터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 1은 수직 이등분성 구하기가 돼야 돼요. 점 A, B를 알고 있거든?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1,1이에요. 자, 이 중간 지점은 그러면 0,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직선의 결정 조건. 내가 어떤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직선의 결정 조건을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부점. 내가 알고 싶은 직선이 지나는 부점을 알거나 따라서 기울기와 부점. 한 점 알았지? 그리고 얘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x 증가량 몇이에요? 2. y 증가량 3. 그럼 기울기는 2분의 3.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y는 3분의 2 x 3분의 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스텝 1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스텝 2 그러면 교점 찾기를 하면 되겠죠. 자, 얘 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해볼게요. 마 3분의 2 x 플러스 2분의 1은 x 플러스 1 이렇게 넘기면 3분의 5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6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겠네. 사실 역시 왜 보고 있어 이거 3, 4번만 외웠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3, 4번만 구할게. 자, 요교점 찾아야 되니까 아래 거 yx 플러스 4는 마 3분의 2 x 플러스 2분의 1 넘기면 뭐냐 이게 계산이 왜 이래? 3분의 6이니까 3분의 4x 2분의 1 넘기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는 하면은 8분의 22 이따위로 나오냐? 여기 x좌표가 몇 분의 몇이래요? 8분의 22, 7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업조금보다 우리 모름 아니네? 알고 있네? 여기죠? 1 이상, 이상을 들어오면 여기다 붙일게요. 8분의 27, 21, 2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x가 8분의 21 이상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아까 구한 거 쓰면 돼. 다운로드. 네. 자, 그럼 G3과 4만 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G3은요 뭐냐? 점이 요 구간에 속할 때 여기 P, X, 마 2X 풀 4 1대 2거예요. 여기 X, FX 그리고 B와의 거리의 제곱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X좌표 차이 X좌표 차이 뭐하고 제곱하고 거리 구하는 거리 제곱을 여기에 써야 되잖아요. 이게 따라서 멀지 않은 거리 제곱 멀지 않은 거리 루트 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혹시 그거 제곱하니까 루트만 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X좌표 차이에 차이 제곱 그럼 그 다음 뭘 더해요? Y좌표 차이에 제곱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 2니까 여기 몇 되면 1대 2 이용해도 괜찮아. 여기 X좌표 차이가 몇이죠? X마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1대 2대 루트 5 여기 성분의 길이 몇인지 알겠어? 얘나 뭐 곱하면 돼요? 네? 뭘 이해 못하는 거지? PD 그럼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5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계산 얘기는 뭐야? 모르겠으면 정거전사의 거리를 쓰세요.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PB 제곱이고요. 여기는 PA 제곱자거든. A랑의 거리를 재야 되거든.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정거전사의 거리를 떼고 써요. 여기 똑같이 x, 마 2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냥 너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조금 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그럼 몇 차? 2차? 이거 좀 전에 2차 함수라고 말했죠. 그러면 2차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받고 미분하고 대입해서 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난 여기 때만 딱 볼게요. 경계 x가 몇일 때?
문제일 때만 그렇게. 자, 근데 일단 대입해서 같다는 따라하세요. 연속성을 보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일 때는 얘랑 거리가 어떨 때를 찾아 놓은 거였어? 같은 찾아놨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야. 이 P제곱 하나, PB제곱 하나, P제곱 하나 똑같을 거야. 연속성은 내가 조사할 필요가 없고 미분하고 대입하면 돼요. 자, 미분하면은 앞에 명하고 내려오고 10 한다음 X마이너스 이런 거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분되면? 이게 딱 미분하고 대입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뭐하고 뭐 하면 돼요? 해볼까? 이거는 하고 얘 계산해볼까? 이거 4분의 한 다음에 60. 네, 여기도 계산해볼게요. 미분하면 2 한 다음 x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29 더하기 야씨 저거 뭐야 이거 마 2 밖으로 나오면 마 4 나오고 와 5 마이너스 4분의 26 계산해야겠다. 얘는 4분의 29 더하기 여기가 이 4분의 20이네? 마 4분의 1 이렇게 되네? 마 4분의 1 마 4분의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4분의 33 달라? 다르죠? 그럼 미분 우리가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되나요? 계속 따라 구간 분할하고 수의 미분 가능성. 근데 언제 이걸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써야 돼. 잘못 쓰면은 문제가 답이 안 나와요. 수학 어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총평. 네네. 수직이 되면서 그렇군요. 그럼 수직이 되면서 다음에는 어려운 게 뭐가 있었을까? 얘들아 얘를 단계를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가 따라서 PA는 PB 이것부터 찾으려고 해야 돼. 왜요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PA와 PB의 대소 판단. 모르겠으면 알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둘이 어떨 때 뭐라 그랬어? 같을 때. 그래서 PA, PB를 찾으려고 해야 돼. 당연히 당연해져야 돼. 이게 대소관계에서 누가 크냐 작냐 판단하고 싶으면 당연한 거예요. 같을 때부터 그게 당연한 거고요. 안 당연하면 외우세요. 당연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P랑 PB가 똑같으면 따라서 삼각형 PAB가 PAPB 똑같으면 무슨 삼각형이 되겠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따라서 이등변 수직이 되고요. 수직등분선이 돼야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을 연장한 직선 이 AB의 수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이 등분선이 나와야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납득이 돼? 이상하나? 예를 들면 왜 그 발상을 내가 왜 나한테 당연히 느껴졌는지 얘기를 지금 풀어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야. 나는 약간 당연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쯤이면 지금 누가 가까워? 이게 가까워 보이지? 그럼 대충 가까워 보이려면 좀 더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 대충 이쯤이면 가까워 보이죠? 거의 비슷해 보이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1이랑 2가 똑같으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라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 이등변선. 수직으로 잡고 해서 얘도 그럼 반대편이 나오겠구나. 이쪽도 이등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발상적으로 그렸어? 그 발상적이면 경험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해는 되니?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러면 요 왼쪽에서는 PA제곱을 쓰고 여기서는 PB제곱 쓰고 PB제곱 쓰고 PA제곱 써야겠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의 P제곱과 PB제곱을 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스텝 2가 되는 거예요. 스텝 3가 구간 분할함 수의 미분 가능성 체크를 해라. 대입해서 갖고 미분 대입해서 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왜 쓸 수 있나요?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모두 2차 함수. 각각의 경계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생각하시는 분은 원래는 따라서 좌미는 우미 이거 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특 따라서 좌미는 우미는 미분계수. 그럼 내가 G의 8번 21에서의 좌미를 구하나 미분계수를 구하나 어차피 어떤 거예요? 따라하세요. G의 좌미. 좌미는 여기 G3라고 있죠. 아까 내가 G3의 좌미를 구하는 게 되고 G3는 근데 뭐가 가능한 함수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G3의 뭐를 구해도 되는 거야? 미분계수 그냥 구해도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G4죠. G의 8분의 21에서의 우미를 구해라 그러면 얘 G4의 우미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 뭐가 가능한 함수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우미나 뭐나 미분계수나 그래서 그냥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하고 대입 우미 구하는 거야. 미분계수.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정확히 이해를 하고 대입을 해야 항상 풀 수 있겠죠. 제가 그럼 풀어야 되니까 너네가 이거 이때 개념 쓰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는 PA는 P인데 를 찾고 싶은 거야. 이때는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냐면 삼각형 PA가 이면 삼각형 일때니까 그러면 얘를 뭐를 찾을 거냐면 그러면 P를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을 찾으려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충분이라 쓰면 안 돼요. 필요충분 아니죠. 이거이면 이걸 찾아야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PAP가 똑같다 하면 2면 2고 6면 2면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써야 되나요?를 고민해보면 이런 이유로 썼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받아들이면 돼요.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평가원 규칙을.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얘들아? 이거 없으면 이거 쓰세요. 지금 구간분할함수의 연속성과 비분할함수 좀 다 쓰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이 수직이 등분선 이건 이 문제에서만 나오지만 구간분할함수의 연속, 미분가능성 이거는 모든 문제에 다 나올 수 있는 기본 개념이죠. 아, 썼어? 어디 썼어? 아까 썼어? 쓰면 넘어갈게. 자, 쓴 사람은 문제 좀 보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남은 시간 한 달 조금 넘게 나왔잖아. 최대한 개념 빈 부분 잘 채워야 돼. 너네가 막 대단한 걸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개념 채우고 그냥 평가원 기출 논리적으로 풀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개념 완벽하게 다 외도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네가 컴퓨터가 아니잖아. 반복해야 돼. 그냥 계속 개념 복습하자. 내가 그래서 프린트 뽑아주잖아. 다시 보라고. 계속 보시고요. 개념 계속 읽고 그리고 평가원 기출 다 설명하려고 노력하시고 야, 설명 못하면 제대로 못 푸는 거야. 제대로 풀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렇게 푸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푼 거야. 근데 답만 읽으면 푼 게 아니에요. 그게 1등급을 위한 공부고 너의 목표가 1등급을 위한 그걸 반복하다 보면 완성되면 1등급이고 안 돼도 2등급을 나오겠지. 그걸 목표로 해야 돼. 41대야? 지금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남은 날 잘 쪼개 쓰세요. 40일이면 생각해봐. 일주일에 개념 1회독 한다고 해도 몇 회독을 할 수 있어? 5회독, 6회독 할 수 있어. 6회독은 하겠다, 개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6회독이 만만의 교정이 나가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3일에 한 번씩 회독한다? 그러면 10몇 회독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잘 쓰면 많이 늘 수 있으니까 실력이 잘 쪼개 쓰세요. 포기할 필요도 없고 넉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면 돼요. 참고로 우리 미분 파트는요 3타임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미분 2타임 더 남았고요. 접근 1타임 더 남았고요. 3타임 정도면 수투까지 다 끝나. 그 다음 이제 수원 수투 확통 계속 복습 돌리면 돼요. 남은 한 3주 정도. 충복습하면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3타임 다음 수투 끝나고요. 그럼 3주 정도 남거든? 그럼 수원 충복습, 수투 충복습, 확통 충복습 하던가 아니면 4시간 동안 수원 수투 확통 개념 총 전범위 테스트, 그 다음 주에 수원 수투 확통 개념 전범위 테스트, 세 번째 주에 마지막 주에도 수원 수투 확통 개념 전범위 총복습 해서 깜찍 존나 쓰면은 안 까먹겠지. 최소한 개념은 다 알아야지. 개념을 몰라서 못 풀면 좀 아쉬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푸는 거는 괜찮아. 니네 머리로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도 1컷은 나오는 게 정상이야. 만점은 니네 머리로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만점은 시선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안 돼요. 똑똑한 애들 선별하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니네가 목표가 의대여도 수학 만점 안 받고 의대 갈 수 있잖아. 만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가 안 돼. 못 가. 맞아, 못 가. 근데 니가 10수하면 왜 못 가? 10수하면 가지. 아무튼 우리 목표가 의대가 아니니까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면 되고, 일단 최소한 너네가 병 느껴져는 다 버려도 돼. 근데 최소한 너네가 풀 수 있었을 만한 내용은 다 풀어야지. 그러려면 첫 번째가 개념은 나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하고, 내가 우리 스투 진도 다 끝나면은 4시간 동안 개념 총복습하고 테스트 보고 깜짝 쓰고 하면서 외워지게 만들어 줄게. 근데 평가원 기출 얘를 돌려야 돼. 여러 번 돌리고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건 니네가 집에서 해야지. 니네가 이거는 내가 해주기에는 뭐 주 7일 하루에 4시간씩 수업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너네가 해야 돼. 내가 설명 자세히 해주잖아. 다 물어보면 다 설명해주지. 이거 잘 듣고 너네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카톡으로 나한테 질문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돼. 보자. 또 질문? 남은 시간 잘 쪼개 써봐. 또 질문. 아까 가온이 130616가 있었죠? 네, 그거 전에 질문 있나요? 130616가 전에 질문? 없어요? 네, 그 이거부터 봅시다. 참고로 이거는 그 기출 문제긴 한데 센, 하이매스, 라센 이런 데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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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네.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유형 문제 진짜 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함수 fx가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감소한 건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 건지는 기울이 0인지는 모르는 상태인가요? 그냥 양의 실수 전체니까 열린 구간 0,5인데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f가요 x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 말고 다 미분 가능해 보이긴 한데 혹시 왜 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하게 해주려고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써라. 미분 가능한 거 써라. 제발 이런 느낌. 자, 그리고 1,1부터 a,fa까지의 거리, 점과 점상의 거리가 이거다라고 줬어요. 그 다음 f'1 구하라고 하면은 뭐야? f'x를 모르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식으로 나타내봐야 돼.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뭐 있나 생각해보면은 따라서 x1에서 미분 가능. 이거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보다 큰 a니까 1,f1보다 오른쪽에 있는 두 점과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하면 거리가 무조건 이거래요. 이 두 가지 조건 준 거야. 그럼 두 개를 식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미분 가능한 따라서 좌미는 미 하면 될 거고요. 안 쓸게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나타내보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좀 열맞는 게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웬만하면 제곱하고 쓰는 게 낫긴 하거든. 거리가 이거래. 그럼 거리 제곱은 얘 제곱한 게 되겠네요. 그럼 거리 제곱 바로 쓸게요. x좌표 차이 제곱은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제곱. 일단 x좌표 차이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쓸게. 플러스는 뭐라 써요? fa 마이너스 fa 제곱 한 게 뭐래요? 이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더 이게 따라하세요. a에 대한 항등식 1보다 큰 a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대입, 미분, 적분, 최고차 비교, 계수 비교할 수 있는데 그건 다항이기 때문에 다항이 좀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는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뭘 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y증가량 y좌표 차니까 y증가량 그리고 무슨 증가량을 생각하면 돼? x증가량이잖아요. x증가량 x증가량과 y증가량 같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뭐 하잖아? 기울기로 나눠서 기울기로 보려고 한단 말이야. 되면 좋고 아닌 말고 아닌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 그런 스타일은 안 될 때도 있거든. 그럼 내가 양면을 뭐로 나눠버릴까요? a 마일의 제곱. 왜냐면 여기 제곱이니까 이거 안 해요. a 마일 두 번 나눠야 기울기에 나오거든. 또 그거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a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1이 아니어야 돼요. a 이 아닐까요? 네. 이 항등식은 a가 뭘 때만 성립하는 거라고 했어? 1보다 클 때나 그럼 1이 아닐 때야. 자 그럼 a 마일로 양면을 a 마일 채로 나누는 게 뭐가 되고요? 이거 a 마일 a 마일 a 플 a 플 뭐가 나와요?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기울기 두 점 기울기에 또 다른 말을 따라서 평균 변화율.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가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거잖아. 이 리미트만 잘 취하면 F 프라임이 돼요. 누가 어디로 갈 때를 취하면 돼요? A가 1로 갈 때만 취하면 되거든요. 취해도 돼요? 돼요? A로 갈 때 취해도 돼? 안 돼요. 1은 안 돼요. 1은 안 돼요. 왜? 그치. 그러면 1로 갈 때는 따라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두 개 합친 거잖아. 쓰면 안 돼. 뭔 써도 되게 1 플러스 써도 돼. 뭐 어떻게 되냐? 리미트 x a가 x를 리미트 a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1로 수렴. 그럼 얘는 f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며 1에서의 뭐로도 볼 수 있어요? 우미. 따라하세요. 1에서의 우미분 개수. 근데 미분 가능하다면 우미가 뭐랑 똑같게 좌미랑도 똑같아서 그냥 뭐로 합쳐서도 돼요? 미분 개수. 따라서 좌미는 우미는 미분 개수. 미분 가능하면 그렇게 써도 돼요. 이게 우미가 되지만 내가 f가 뭐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내가 뭐로 바꿔 써도 돼. 그럼 따라하세요. 1로 수렴. f 프라임 1의 제곱으로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분리 계산 1을 f 프라임 1의 제곱. 이거 2차 함수죠? a에 대한. 그럼 연속이니까 그냥 극한 대신 함수값 쓰면 되죠? 그러면 3이니까 f 프라임 1은 풀마 이렇게 되고. 근데 x가 0보다 클 때 f 프라임은 어떨까요? 따라하세요. 증가함수. 증가하면 f 프라임이 항상 어떨 것이다? 0 이상. 누구만 된다.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데 x는 1일 때는 증가한다는 틀리는 거야. 증가함수는 따라하세요. 구간에서 정의. 1에서 증가한다 이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1에서 증가, 정의 자체는 안 됐어요. 우리가 증가함수의 정의는 구간에서만 정의하기 때문에
근데 편의상 그냥 좀 줄여서 x는 1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엄밀하게는 증가함수를 구간에서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밀한 표현은 x는 1은 증가 구간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자,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약간 발상적이죠. 이런 건 좀 경험으로 가져가면 좋아요. 따라하세요. y 증가량 여기서 시작됐던 거야. 이 발산이 어디서 시작되냐? 함수값의 차는 y 증가량이잖아. x 증가량 제곱 더하기 y 증가량 제곱의 루트 시력의 거리란 말이야. 그리고 y 증가량이 나온다면 따라서 기울기로 올 수도 있다. 내가 y 증가량이 있어? 그럼 x 증가량 뭐 하고 싶어야 돼? 나누고 싶어야 돼요. 존나 발상적이지.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 교과서의 증명에 나온 개념이야.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 극각과 미분계수 증명할 때가 말이야. 예를 들면 극대를 가진다. x는 a 극대다 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f'A 몇이다? 0이다 하잖아요. 그거 증명할 때 극대라고요? 이명은 할게요. 그러면 fx에 뭘 대입해도 fa보다 어떻다? 얘가 존나 크게 대입이 됩니다. 인 구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극대의 정의 따라서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네, 그게 극대의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교과서에서는 그럼 따라서 fx 마이너스 fa가 0 이하인 구간이 존재한다 놓고 따라서 y 증가량. y 증가량? 그럼 내가 x 증가량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면 x-a 그럼 이거 평균 변화로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x-a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x-a를 나누려면 뭐가 아니어야 나눌 수 있어? x가 a가 아니어야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이거 부등식이야. 그럼 양수로 나누냐 음수로 나눈다는 상황이 또 달라지지. 1번 x가 1로 작다 이렇게 작을 때 그럼 x-a는 양수야 뭐야? 그럼 나누면 부동강의 반대로 바뀌어야 돼. 자, 그런 다음 따라서 평균 변화예요. 근데 극한 취하고 싶게 생겼잖아. 리미트에서 x가 a보다 작으니까 x가 a로 갈 때는 못 취해. 근데 a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취할 수 있거든. 따라서 좌미. 따라서 좌미가 0 이상.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따라하세요. f가 미분 가능할 때. 그다음 전제가 깔려있어요. 미분 가능한 애가 극대 가지면 기울기 0이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면 따라서 좌미는? 무비는? 미분 개수. f 프라임 몇이? f 프라임 a가 0 이상이다가 되면 자 이거 x가 a보다 작다 이때 얘는 부동하게 반대로 안 바뀌었어요. 크다 이때 x-a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a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a에서의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라서 우미가 0이야. 근데 미분 가능하면 좌미는 우미는 다 뭐로 바꿔도 된다 그랬어? 미분계수 따라서 f'a가 0이야. 근데 f'a는 0 이상이면서 동시에 0보다 어땠는데? 작거나 같아요.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몇인 경우밖에 없어요? 0인 경우밖에 없지? 그래서 따라서 f'a가 몇이다? 여기다 그거 증명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증명의 발상들을 따져서 원래 기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따라서 y 증가량 이런 y 증가량이 보인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할지 모르겠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로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x 증가량 나눈 다음 리미트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발상인가요? 이건 너네가 알 수 있겠냐? 자, 이해가 되나요? 쓰고 있었어? 그렇죠? 자, 여기서의 발상은 얘를 무슨 증가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y 증가량. 그렇게 생각한다면 따라서 x 증가량인데 y 증가량. 이게 누구의 정의야? 평균 변화율의 정의. 따라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누구의 정의라고? 평균 변화. 기울기 정의기도 해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 기울기 정의야. 근데 따라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게 또 누구의 정의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가는 거야. y 증가량 이거 누구의 정의가 막 떠오르네. 평균 변화율. 누구로 나눈다면 평균 변화율 되겠네. x-1
A만 1 나눴어. 평균 변화율을 보니까 또 누구의 정의가 떠오르네.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뭘 취하면? 극한 리미트를 취하는 순간 변화율을 보니까 그런 발상으로 이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증명을 많이 해보면 유리한 게 너네가 1컷까지는 증명 같은 거 잘 몰라도 1컷 봤는데 지장 없거든? 근데 높은 1이나 안정적인 100점을 맞으려면 증명 같은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발상들이 문제로 나오니까. 너네 목표가 100점은 아니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거 발상을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면 돼요. 알겠어요? Y 증가량 하면 뭐로 하고 싶다. 기울기를 만들고 싶다. 누구 나눠서? X 증가량으로 나눠서 기울기 만들고 싶다. 평균 변화를 됐으면 뭐 취해서? 극한 취해서 뭐로 만들어 보고 싶다. 순간 변화율.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 또 질문. 근데 이 질문들이 다 좋다. 오늘 배워갈 만한 것 같아요. 또. 어때? 바로 다음 거? 1109 이거? 그 다음 것도? 아니, 이거? 봅시다. 야, 존나 옛날 문제인 게 등호 쓴 거 보세요, 등호. 지금 등호 이거 갖다에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등호 두 줄 쓰는 거 보여요? 예전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 때는 리미트 이렇게 썼다? 근데 너네 얘기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네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 이렇게 쓰잖아. 나 때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위에다 썼어요. 근데 내가 프로그래머 하느라 수학을 안 하고 있을 때 아마 내가 알기로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쓰다가 A에다가 마0 이렇게 쓴 걸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너네 때 이제 다시 이렇게 바뀐 거구나. 너네 전에. 나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위에는 안 쓰고 이렇게 쓰네. 신기하네 했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4차 함수인데요. 미정계 좀 특이하다. 왜냐면은 4차 함수면 미정계에서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5개예요. 5개. 4차, 3차, 2차, 1차, 0차까지. 근데 지금 4차 알려줬어요? 3 알려줬지? 그럼 5개 미정계수가 있는데 하나는 처리가 된 거야. 3차 알려줬어요? 아니요. 이거 이렇게 주면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2차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지만 근데 특별한 거야. 왜냐면 여기 A로 나타냈으면 B로 했으면 전혀 안 알려준 건데 여기도 A지. 얘네들의 관계가 있으니까 조건 하나를 뭔가 알려주긴 한 거야. 그 다음 1차 알려줬어요? 알려준 거야. 몇이라고. 0 존나 특별하게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알려줬어요? 얘 몇이라고. 0 존나 많이 알려준 거야 지금. 정보가 개 많이 준 거예요 지금. 저는 A가 0보다 크대요. 실수 T에 대하여 T 웬? 이게 여기 나온 거였구나. 얘 때문에 이제 수특에서 맨날 이게 나오는데 그게 여기 처음 나온 거야. 수특에서 맨날 하는 애가 얘에 따른 건데 잠깐만. 일단 이걸 하려면요 fx 개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 x제곱을 묶이지. 그 묶고 나면 몇 차 함수? 2차인데 그거 그 안에 인수분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기분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미분해야 돼. 안 돼요? 따라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인수정리로 그래도 쓱딱 된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미분하세요. 나는 미분할게요. F' X는 하고 12x 3승풀 12 A마 1 X 2승풀 12 A X 12가 다 들어가 있네. 마 12 X로 바꿀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A마 1 X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왜?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A 1 하면 되나요? 계산을 못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인수분해하면 마 12x 하면 x 마이너스 A x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미분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음 따로 내용이긴 해요.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리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다항에서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인수정리.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된다면 내가
언제는 x축과 만나고 언제는 접하고 언제는 접하면 끌고 지나가고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된다면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이용한 개형 추론. 증가표를 그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요 얘를 이용해서 f의 개형을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이게 a가 지금 여기 x가 몇일 때? 0일 때. 몇일 때? 마일일 때인데 그 a가 언제인지 알아 몰라? 아는데 모른다면 케이스를 내가 몇 개로 나눠볼게? 5개. 왜냐면 지금 0, 마일이랑 0이랑 마일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 다음 몇일 때? 마일. 그 다음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언제? 0일 때. 근데 0보다 어떨 때? 몇 개 케이스로? 5개로 나누면 이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럼 너무 힘들어할 거지? 하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줬어요. 0보다 어떨 때? 클 때는 하나밖에 안 나는 거야. 5번 케이스 하나밖에 안 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면 바로 그래도 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누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마일 0,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일 0,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 모양만 보자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W 모양 뒤집어 놓은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확통이랑 똑같아. 수용도의 구조가 같을 때. 그럼 그냥 하나만. 야, 이거나 똑같이 하면 이거 하나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거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면 따로따로 알아봐. 케이스 나누기를 하잖아. 확통할 때. 똑같아요. 같은 논리야. 자, 그러면 봐봐. 대충 일을 해보는 거야. 실수 t에 대하여 그랬어요. gt는 내가 이 y는 fx죠? t가 어디냐? 이쯤에 t로 나올까? 따라 t구나 작거나 같을 때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요 구간에서 제일 어떤 값을 큰 값을 따라서 t대의 g의 함수가 요 점을 t, t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t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 제일 어떤 값을 큰 값을 뭐야 f랑 똑같잖아. 이렇게 가다가 그때 좀 특별한 점이죠. 이 구간 제일 큰 값이 언제야? 따라 t일 때. 그냥 t일 때야. 뭐야 똑같잖아. 근데 갑자기 요게 t가 되잖아? 상황이 좀 달라져. 이 구간 제일 어떤 값? 큰 값이 아까까지 계속 언제가 제일 큰 값이었어? t일 때였지. 근데 지금 t일 때가 아니야. 언제야? 얘 y좌표를 t일 때 함수값으로 쓰니까 여기저기 찍혀야 된다. 다시 극대적 왼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겹쳐졌지. 그러나 극대적 이후로부터는 이 내려간 걸 안 써. 그렇게 해서 쭉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상수함수 끌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쭉 끌고 가는 거지. 야, 이렇게 될 때나 이렇게 될 때나 이렇게 될 때나 상황이 똑같을까 다를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따라하세요. 같다는 확실 있으면 하나로 풀어요. 우리 수영도 구조 볼 때 똑같잖아. 구조가 무조건 똑같지? 그러면 왜 법칙하지? 무조건 다르면 어떡해? 합의법칙 뭐야? 케이스 나누는 거야. 근데 애매해.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하면 어떡해? 포함비 같은 소리 아니까 나와야지. 따라서 같다는 확신. 같다는 확신 있을 때만 고백법칙하고 애매하거나 다를 것 같으면 무조건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달라요. 직감? 그럼 이 직감대가 너무 조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 친구 그려보면은 봐봐. t가 여기일 때까지는 계속 겹쳐질 거야. 그러다가 t가 여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거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 점 찍으세요. 여기 점 찍으세요. 이때 점 찍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수특에 맨날 나오는 단골 소재였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자, 그러다 이 친구도 볼까요? 높이 올라가다가 계속 큰 가수가 여기 똑같네. 이렇게 상수함수 이렇게 돼요. 얘가 달라져요. 이렇게다가 땡겨 오다가 이렇게 될까? 아니요. t가 여기면은 얘가 더 큰데요? 이렇게 돼요. 더 큰 값이니까 t일 때 다시 하기 시작해. 그러다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또 t일 때는 안 쓰고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요. 네, 이렇게. 이게 1000점이 가니까 아니에요. 0점하고 상수함수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는 부드럽게 연결하다 여기서 무슨 점? 점하고 꺾이고 여기는 미분 가능한 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시리즈 전체 집합에서 뭐 가능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이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인 거죠. 이거 미분 푸는 문제가 아니네. 야,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얘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 기억나? 4차 함수의 개형은요 3차 함수가 결정한 도함수가 결정하죠. 따라하세요. 기울기 0인점 3개. 그 말을 따라서 F'X는 0. 서로 다른 시그기 수가 몇 개다? 3개다가 되는데요. 만약에 쟤는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그려져요. 봐봐. 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S1, S2라고 할게요. S1이 커요? S2가 커요? S1이 누가 봐도 크잖아. 그쵸? 그러면 땡땡땡 땡땡땡 따라하세요. 감소량 증가하다가 S1만큼 뭐 해요? S1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 증가하면 얼만큼 증가해? S2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다시 왼쪽이 높다. 저스 케이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너네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넓이가 변화량. 이건 종적분의 정의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의 정의가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변화량의 정의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뺄게 변화량이에요. F'의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누군데? Fx의 변화량인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얘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 하면 돼요. F 뭐에서? 베타에서 뭘 뺀 거야? F? 이게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는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게 정적분의 정의잖아. 그러면 내가 봐봐. 이 높이를 구하고 싶거든? 이 높이를. 이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지. 얼만큼 내려갔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울게. 자, 여기 y좌표가 뭐가 되죠? F 알파. 여기 y좌표 뭐가 돼요? 베타. 아니면 감소량을 구해볼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시 이만큼 내려갔잖아. 감소했지. 그럼 따라서 변화량이 음수.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F 베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뭐하면 빼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5였어. 1이었다 쳐보세요. 5에서 1 나가면 몇이 감소한 거야? 4가 감소했지. 왜? 1에다가 뭐를 빼보면 5를 빼면 나중값의 처음값 빼면 그게 변화량의 정의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를 뺀 게 이 따라서 감소량. 이게 감소량인 거야. 이거는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거는 정적분을 바꿔서 쓸 수 있거든. 뭐라 쓰는데? 인티그랄 몇부터 몇 가지? 알파부터 몇 가지? 베타까지 누구 적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프라임 거꾸로 발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적분과 넓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정적분과 넓이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죠.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도함수 적분하면은 축분한 아래에 있는 넓이죠? 그럼 S1이 나올까? 마이너스 S1이 나올까? 따라하세요. 변화량은 마이너스 S1.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S1만큼 감소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따라서 넓이가 변화량. 요 넓이, 아래쪽 넓이는 감소량. 마찬가지 논리로 위쪽 넓이는 무슨 량? 증가량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봐봐. 얘는 따라서 감소량, 증가량. 누가 더 큰 거야? 감소량이 큰 거야. 얘는 따라서 감소량, 증가량. 높이가 똑같았으면 감소량, 증가량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이건 따라서 감소량, 증가량. 누가 큰 거야? 증가량이 크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요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관찰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 넓이는 3차 함수 특. 이 넓이가 똑같다, 이 길이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길고요. 여기가 짧다. 그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여기는 왼쪽 길이가 짧고 오른쪽 길이가 길다고 해석을 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개형이 답이 되는 거야? 1번과 2번. 봐봐. 그럼 왼쪽이 더 길거나 둘이 어떻거나 같거나 이거야. 자, 지금 x축과 교점 3개 찾아놨거든?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교점의 차이가 몇으로 고정돼 있어? 1. 두 번째 교점과 세 번째 교점 차이 몇이야? A. 그럼 봐봐. 여기가 1, 여기가 A야. 그러면 A가 1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A랑 1이랑 어떻거나 같거나. 그래서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몇이다? 이달이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논리로 너희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되고. 자, 이 문제선 이게 좀 뜨겠죠, 이거. 하나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네, 수특에서 맨날 이거 나오거든.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을 F라고 하자 하면은 이게 왼쪽 최소값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른쪽 최소값을 F라고 G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리가 나오고 수특 레벨 3가 이렇게 한참 많이 나오던 유행처럼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맨날 뭐 이런 기억하진 않으니까 근데 좀 이상해요. 여기서 배워갈 만한 거 이것도 있었죠? 따라하세요. 함수는 그래프부터. 네,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차식으로 예쁘게 인수분해 되면 인수정리로 그래프 그리시고요. 안 되면 따라하세요. 미분에서 도함수의 구호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죠. 원함수의 증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이제 얘 부호 판단하려고 인수분해를 했던 거고 그래프 개형 추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좀 발상적이었던 게 이거죠.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 주어진 범위의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였고요. 자, 그 다음, 근데 이거는 이때만 딱 나오는 개념이야. 방금 두 번째는. 근데 이거 그래프를 위해서 미분하는 거 항상 나오는 거죠. 주어진 범위의 최대값도 이때만 딱 특별하게 나오는 거야. 이거 따라하세요.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의 변화량. 그래서 요 감소량이 요 아래쪽 넓이, 증가량이 위쪽 넓이로 정의된다는 모든 문제에서 계속 다 나오는 기본 교과서 기본 개념인 거야.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 넓이로 증가량과 감소량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 엄청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주어진 범위 최대차수가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너는 1등급 받는데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요 내용은 아셔야 돼요. 정적분의 정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따라하세요.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의 변화량. 그리고 F의 변화량이잖아. F는 다시 F'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원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F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따라서 부정적분 라지 F. 왜냐면 라지 F의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변화량? A부터 B까지의 변화량. 변화량의 정의가 뭐예요? 따라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 그게 부정적분의 변화량인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이렇게 쓸 수 있다가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 우리 교육과정은 이게 정의야. 대학교는 또 다르게 배워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정적분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라고 말하고 식으로 쓸 수 있으면 기본이 된 거야. 그럼 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그럼 정적분이요? 오씨 하면은 구구단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요? 누구의 변화량? 아니요.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게 지금 봐봐. 이 라지 F가 누구의 부정적분이야? F의 부정적분.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자, 이거 마찬가지로 얘가 누구의 부정적분이야? 얘 부정적분이잖아. F'의 뭐다? 부정적분. 베타 대입, 알파 대입 뺀 게 따라하세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변화량. 변화량의 정의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중딩 때 배우는 거야. 중딩 때 배우는 거야.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할 때 배우는 거야. X 증가량은 증가량이 뭔데? 나중 X 좌표에 처음 X 좌표 뭐 한 거? 뺀 거. Y 증가량이 뭔데? 나중 Y 좌표에서 처음 Y 좌표를 뺀 거. 그 변화량의 정의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나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 외우세요. 당연해질 때까지 이건 외워야 되는 개념인 거야.
정의니까 수하나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의 변화량을 넓이, 정적분 얘 변화량이 정적분이랑 똑같고 정적분과 넓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넓이와 이 증가량, 변화량, 감소량 얘네가 관계가 있다는 이해가 됩니다. 자, 또 질문. 이건 뭐 필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구나. 잠깐만. 필기했다. 이렇게 된다면 알파, 베타, 감마, 감소, 증가, 감소, 증가, F 프라임. 얘들 잠깐 보고 써. 봐. 자, 여기에서 와 여기까지 따라서 증가량을 얼만큼 증가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기 y좌표가 f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니 f 베타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차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 y좌표는 알파.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의 변화량. 자, 이거를 식으로 번역하면 변화량은 따라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게 변화량의 정의라고 그랬죠? f의 나중값, f의 처음값을 빼면 그게 f의 변화량인 거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f 베타에다가 f 알파를 뭐하면 빼는 게 따라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게 변화량의 정의라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y 증가량이라고 y 증가량, 변화량 이렇게 부르죠. 델타 y. 그게 변화량의 정의야 그냥.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 누구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올까? f 프라임을 어디부터 적분하면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하고랑 똑같겠네 라고 발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좀 표현이 열받게 됐어요. 다 듣고 쓰지. 는으로 쓰니까 는 이렇게 쓰요. 는 하면 얘 그래프 대형 봤더니 적분하면은 넓이랑도 관련이, 정적분이 넓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S1일까 마이너스 S1일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베타부터 감마까지 이 변화량은 내가 F로 나타내면 뭐라 쓸 수 있고 F 감마에다가 F 베타를 뭐 해주면 빼주면 돼요. 자, 이거 한 번 더 써줄까?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누구의 변화량? F의 변화량. 자리 없으니까 내가 아래다가 넣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내가 변화량은 F로 나타내면 뭐라 쓸 수 있고요? F 감마 나중값에다가 처음값인 F 베타를 뭐 해주면 빼주면 이걸 번역한 거야. 그냥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정적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인테그랄 어디부터? 베타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내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의하여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하면 S2가 나올까? 9 만들어 나올까요? 9 만들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해했어? 마지막 이거를 씁시다. 내가 원하는 거는 알파부터 그러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변화량을 줘. 여기까지만 하고 필기하고 좀 시작. 그러면 이거에서 F의 변화량이 알고 싶어요. 따라 나중값 빼기 처음값. 그럼 얘는 이제 내가 뭐로 쓸 수 있냐면, 자, 이게 여기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와 이동거리. 위치 변화량과 이동거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해봐. 자, 그럼 얘는 내가 누구 뺀 거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F 감마 마이너스 F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거는 내가 누구 적분한 거로 봐도 됐네.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만까지 누구를 접근하며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이걸 넓이로 생각해보면 알파부터 간만까지의 정족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넓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S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S1만큼 증가하고 S2만큼 감소했다. S1만큼 증가, S2만큼 감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교과서 기본 개념이에요. 네, 근데 자주 안 하니까 너네가 솔직히 봐봐. 요 정도로 이거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 기본 개념을 자세히 아는 거거든. 기본 개념을 대충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답은 나오니까 대충만 아는 거야. 그럼 조금만 꺼내면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려, 싹 다 틀려요. 정확히 이해하면은 웬만큼 꺼내면 다 풀 수 있어. 이해를 잘 해보시고요. 자, 이거 질문할 거 있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세요. 이해돼요? 이거 쓰고 잠깐 쉬었다 가자.